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입체 뇌파 수술, 입체 뇌파 전극 삽입술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전증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의 지도를 잘 그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제거해도 되고 여기서는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뭐 두피에 붙이는 뇌파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머리를 크게 열고 두개골 밑에 있는 뇌막, 경막을 연 다음에 거기에 바둑판 모양의 널따란 전극을 쫙 깔아서 그 전극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매긴 다음에 다시 머리뼈를 덮고 환자를 이제 경기할 때까지 기다려서 경기할 경우 몇 번에서 경기가 나온다. 혹은 몇 번에 전기 자극을 했더니 환자가 언어가 장애 발생한다. 마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그런 경막하 전극 삽입술을 주로 했습니다. 이 경우는 큰 수술을 2번 받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두통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무엇보다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뇌전증 수술을 왔다가 뇌출혈로 환자가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머리를 크게 열지 않고 볼펜심만한 그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에 수술 장비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XYZ 좌표 미리 단위 오차로 우리가 전극을 넣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입체 뇌파 수술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겉에서 나오는 뇌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련파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뇌의 어떤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시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펜심 같이 생긴 전극들을 머리 안에 여러 개를 꽂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를 크게 열고 과거에는 전극을 붙였을 때는 전극을 붙인 그 수술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상은 이 입체 뇌파 수술을 하면 거의 뭐 중환자실에 안 가고 일반 병실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정도로 많이 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장점은 없을까요? 덜 침습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뇌 지도를 그릴 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옆으로 가로로 있는 기존의 어떤 전극들은 뇌에도 이렇게 고랑과 이랑이 있거든요. 뇌의 겉에 있는 이런 겉표면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이런 뇌의 뇌세포들을 우리가 모니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각각의 정보에서 경련파가 나오는 순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간다 라는 어떤 3차원적인 그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두술을 할 경우는 양쪽 뇌를 동시에 이렇게 머리를 열 경우는 아주 큰 수술이 되잖아요. 근데 입체 뇌파 수술 같은 경우는 그림바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전극을 양쪽 뇌에 여러 개 꽂아서 동시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한 이 뇌전증에 관련된 뇌 구조물 중에 뇌에 비교적 깊이 있는 뇌 섬엽이나 해마 같은 그런 어떤 특정 부위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힘들었다면 입체 뇌파를 통해서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전극을 꽂아 넣고 거기서 경련파가 나오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뇌 지도를 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보다 효과적인 수술이 가능하게 하는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저렇게 전극이 이제 머리에 많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우리의 눈은 엑스레이가 아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 머리는 투명하지 않아서 전극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어떻게 넣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로봇으로 뇌수술할 수 있다던데 로봇으로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번 뇌전증을 로봇으로 어떻게 수술하느냐, 뇌전증 수술을 왜 로봇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새 병원에 가면은 로봇 수술 이렇게 많이 현판도 걸어놓고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합니다. 로봇 하면은 보통 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의료용 로봇은 많이 이제 친숙한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의료용 로봇은 흔히 다비치라는 특정 상품
명인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떤 모듈에 들어가서 모듈에서 이렇게 기기를 작동하면은 로봇 팔이 들어가서 제거하고 봉합하고 절개하고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로봇이 있는데요. 신경외과 뇌전증 로봇은 좀 그거와는 다릅니다. 입체 뇌파에 활용하는 로봇 같은 경우는 뇌의 3차원적인 좌표를 구하게 되고 그 좌표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거기다가 머리에 구멍을 넣고 전극을 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눈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머리에 틀을 쓰고 실제 눈으로 눈금을 확인하면서 X, Y, Z 좌표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 했었습니다. 입체 뇌파 넣을 때. 그래서 하나 하고 또 다시 눈금 확인하고 맞추고 또 2차로 두 명이서 더블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체 뇌파를 넣을 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는데 그런 것들을 로봇이 정확하게 타겟을 하고 수술 방향을 정해주면은 의사는 거기에다가 전극을 삽입하게 되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도 로봇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뇌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네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극을 어디다 내야 될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냥 MRI나 이런 사진에서 자 저기에 전극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로봇이 알아서 자 이렇게 넣으면 저기 전극이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이드를 해준다는 얘기네요. 근데 전극을 넣어주진 않고요. 가이드를 해준다. 그게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사람은 좀 실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로봇은 기계니까 실수를 안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보다 실수 없이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뇌전증 수술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술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필요한 만큼 시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제가 좀 요약을 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그렇다고 뇌전증 수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뇌전증 수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 역시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환자는 우리 신경과 교수님과 또한 수술을 직접 하는 신경외과 교수님이 팀 어프로치로 같이 다학제로 진료하는 그런 곳에서 같이 충분한 상의와 설명을 통해서 각각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환자의 대상으로는 뇌전증 수술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수술 기구들도 좋아지고 로봇이라는 첨단 기술도 적용되고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씩 그래도 우리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